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지지율 하락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돈뿌리기 포퓰리즘을 다시 동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의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추진키로 했고, 조국혁신당은 내란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 1인당 20에서 30만 원의 현금을 나눠주겠다고 나섰는데요. 돌고 돌아 왜 다시 돈뿌리기 포퓰리즘인지 잠시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최근 전해지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여러 방면에서 민주당이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과 전망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탄핵 정국은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인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단 한 달 만에 좁혀지더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기 대선의 꿈에 부풀어 있던 이재명의 상황도 참 좋지 않지요. 차기 대권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확장성을 갖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박스권에 갇혀있는 형국이고, 자금의 정치 상황을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재명의 차기 대권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높다는 결과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들의 이재명에 대한 반감, 반대로 젊은 층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느끼는 또는 이재명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 탈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마구 몰아붙이면서 폭주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절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탄핵 정국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또다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동요하면 안 되는데 일단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의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추진키로 했고, 조국혁신당은 내란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 1인당 20에서 30만 원의 현금을 나눠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역사랑 상품권 추진은 매년 1조 원 가까운 재원이 들어가지만 효과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인데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당론으로 지정된 지역화폐법은 같은 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액 권한을 추가하면서 거부권 사유가 된 조항을 수정했지만 법의 시행 시기는 오히려 못 박아놨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을 2025년 7월 1일 시행으로 바꾼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화폐가 포퓰리즘에 기반한 현물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 성격이 짙다라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 효과가 불투명하다면서 발행난발을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액면가의 2%인 인쇄 및 금융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 부담도 만만치가 않고, 또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로 예산 지원이 쏠린다는 점 역시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부정 유통 사례도 숱하게 발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편의점 등의 소규모 매장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 넘게 환전하는 현금깡 사례도 있고, 경기도에선 운영대행 민간업자에게 낙전 수입이나 선결제 자금 이자 수입을 몰아주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내란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 1인당 20에서 30만 원의 현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현금 살포의 경우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을 살포해 2020년 21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매표 행위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 이 야권이
또다시 포퓰리즘과 돈뿌리기를 전면에 내세우려 하는 것일까요? 원래 얘네들 하는 짓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12.3 비상계엄 직후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거저갖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였던 상황은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 마냥 이미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거부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표현되는 국민적 거부감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각종 여론조사로 표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고 처음 밑에 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어느새 치고 올라와 민주당의 지지율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 민주당과 야권은 당황하면서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이어진 다른 조사에서도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자 민주당은 내란 선동, 내란 선전이라며 매도하고 심지어 처벌까지 거론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2.4%,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0.8%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게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세, 국민의힘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더 충격을 먹었을 부분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이 직전 조사보다 5.6%포인트 낮아진 52.9%였고 집권 여당에 대한 정권 연장론은 무려 6.4%포인트가 높아진 41.2%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자, 이에 따른 격차 11.7%포인트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는 비토론을 감안할 때 이재명을 내세운 민주당의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새같이 위기에 몰린 민주당과 야권이 여론의 반전을 위해 포퓰리즘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좌파 정치권이야 원래 그렇다 쳐도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쌀 농가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밀어붙인 양곡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후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인상, 청년층을 겨냥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모든 계층과 연령대를 겨냥한 현금 살포 입법전에 나선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이 나라 살림은 파탄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탄이라는 말이 여러분들께 자극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으나 실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는 문재인의 그 빌어먹을 소득주도 성장 등 대책 없는 인기 영합 정책 탓으로 문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넘게 급증해 2022년 기준 1067조 원에 달했습니다. 여러분들 피부에 더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루에 1,800억 원씩 1분에 1억 원 이상씩 무시무시한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포퓰리즘이 무서운 것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 때문이죠.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남미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 정권이 유지되거나 거듭 되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는 것이지요. 그 끝은 경제 파탄과 민주주의의 퇴행이었습니다. 자유, 시장, 경쟁 등 경제 질서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런 망국병에 전 국민이 중독돼 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